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국에서 한미 과학기술자 학술대회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과학자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한미 과학기술자 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먼저 또 궁금한데요. 네, 한미 과학기술자 대회는 보통 UKC라고 하는데요. 네. US 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이런 약자입니다. 네. 와, 네. 그래서 이 UKC는 그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종합학술대회입니다. 이때는 이제 미국 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한인 과학자들의 그 교류의 장인데요.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과학기술계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 UKC는 이제 아틀란타에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계속되고 재미 한인 과학자와 국내 과학기술계 리더들 그래서 한 1,30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는데요. 예. 금년에 특별히 이제 섬김의 자세로 최고를 지향한다 이런 주제로 과학기술인의 자세를 재조명해서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장입니다. UKC 2015에는 물리나 화공, 또 보건의료 등 12개 분야의 심포지움이 있고 또 전염병 비상 대비 절차라든가 식품 안전, 또 드론 기술 이런 관련 포럼 13개 포럼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산업 포럼과 지재권 포럼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전 세계 과학기술 투자의 약 한 40%를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대상 국가고 예. 가급적이면 협력 경로를 다양화시켜서 협력 확대가 필요한 그런 국가입니다. 다행히 미국에는 50개 주에 현재 한 10,000여 명의 동포과학자들이 있어서 이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도 미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저는 50여 개 주에 10,000여 명의 동포과학자들이 활동하는 줄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미 동포과학자를 통한 협력,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꽤 역사가 길어요. 예. 오늘날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 수출하게 된 그 시발점도 1959년도에 그 태능의 연구용 원자로를 처음에 만든 걸로 시작을 했고 예. 또 우리가 이제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금 세계 10위권에 가 있는데 예. 그 시점도 어쩌면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가 1966년에 지어졌는데요. 그런 그 양단의 사건도 다 미국의 도움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이 뒤에도 한미 과학기술 협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 예. 그 뒤에도 이제 정보 교류, 인력 교류, 기술 이전을 계속 해오면서 협력을 계속 높여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실력이 높아지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공동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포과학자들은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 비엔나라는 곳에 그 본부를 둔 재미 한인 과학자 협회 크시라고 하는데요. 네. 그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양국 간의 다양한 협력을 위한 교량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시는 또한 이제 한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수학 경시대회라든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또 젊은 과학자 모국 방문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민 사회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6.25 참전을 계기로 그 혈맹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7월 27일 날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한국전 기념관이 있어요. 예. 코리안 워 베테랑스 메모리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정전 62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전사하신 분들 무려 36,574명인데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하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시면은 그 전주에 한국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가 있고요. 또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웨이 이런 식으로 도로명에 한국전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전을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한국전 그 참전 기념관 옆에 가면은 freedom is not free. 그래서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이 우리하고 혈맹 관계를 계속 기억하고 유지하는 그런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양국 간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에 정말 도움이 되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뭐 역사적으로나 뭐 자유는 뭐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기념비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뭐 미래지향적으로는 보나 정말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텐데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 공포 과학자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이 다른 동포 과학자들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이제 주로 한 10,000여 명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EU라든가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구소련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주요 국가별로 한인 과학자 협회가 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예.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교민 사업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8개국에 한 20,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 아까 말씀드린 UKC가 있듯이 예. 아시아 쪽에는 이제 AKC가 있고요. 또 EU 쪽은 EKC가 있고 캐나다의 뭐 CKC 이런 그 학술 대회를 통해서 양국 간의 정보 교류라든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외 동포과학자 협력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분들이 주재하고 있는 해당국과 우리나라와의 어떤 과학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하면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가 협력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함께 또 그렇습니다.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과학기술 투자를 계속 늘려왔지요. 예. 늘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쓰이는 그 과학기술 투자의 한 3%를 씁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3%를 선택과 집중 전략적으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나머지 97%가 어디에 쓰이는지 거기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특정 국가 한 나라만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지구촌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요.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 메르스 문제, 이런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네. 재난재해 문제라든가 네. 또 각종 에너지 문제, 뭐 극지, 뭐 원자력, 우주, 해양 이런 문제들은 어떤 한 나라만의 힘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데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선진국과 협력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그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 공여국이 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개도국 지원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개도국을 통한 과학기술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재외동포 과학자를 통한 과학기술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협력은 계속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포 과학자들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그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 동포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국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애국심을 강요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양국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협력 활동이 이 전시성, 보여주기식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협력을 위한 협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실 있는 협력이 되도록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영 제너레이션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1세대 동포 과학자들에 비해서 2세나 3세로 갈수록 고국과의 연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영 제너레이션 포럼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래 꿈나무인 국내 과학 꿈나무들이 국내 과학기술계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이제 상호 교류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 협력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또 진실성, 투명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과학자를 통해서 과학기술 협력이 또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우리 과학기술의 위상도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